자, 반갑습니다. 장중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급등을 했거나 급락을 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최근에 좀 트렌디하게 움직이는 섹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내일장 앞으로의 시장에 우리가 접목시켰을 때 투자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S&D라는 종목입니다. S&D라는 종목이고요. 좀 뭐랄까요,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S&D라는 종목이 식료품 관련된 종목이고요. 시총이 이제 1000억이 조금 넘어가는 스몰캡의 작은 종목입니다. 작은 종목인데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불닭볶음면 다들 아시죠? 저도 좀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불닭볶음면 소스를 제조한다라는 내용으로 좀 부각받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이면서 일반적인 뭐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제조하고 있으면서 한 158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단순히 불닭볶음면을 뭐 갑자기 개발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이유들로 올라간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뭐 엘니뇨인가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식료품 관련된 종목들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식료품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시세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 S&D라는 종목은 그 안에서도 상한가를 마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거죠. 그런데 일단 식료품,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 시점에서 식료품 관련된 섹터와 테마가 아주 연속성이 있는 재료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좀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처럼 시장을 주도한다라거나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형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재료예요. 한마디로 테마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 보니까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식료품 관련된 종목을 공략해야 되나요가 아니라 이 종목, 이 S&D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단순히 오늘 상한가 쳤다고 그것도 맞아요. 상한가 쳤던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S&D라는 종목 같은 경우가요, 자 보면요, 4월 23일 같은 경우도 24%나 올라갔어요. 한번 모멘텀을 받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24%나 한방에 올라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5월 17일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말았습니다. 또 6월 7일 같은 경우도 16%나 올라갔고 6월 13일 오늘 시장에서도 상한가를 말았어요. 자, S&D라는 종목은 모멘텀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상승의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발빠르게, 굉장히 좀 의미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식료품 관련된 섹터에 모멘텀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 S&D라는 종목의 기술적인 그림이 나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은 과감하게 베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요, 시총이 1000억이 조금 넘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개인의 매수세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S&D라는 종목은 오늘 시장에서 외인의 수급까지 좀 붙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일 시장, 오늘 장 마감하고서 내일 개장할 때까지 어떤 이슈들이 있어서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만, 별다른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식료품 관련된 섹터가 내일도 마찬가지로 훈풍이 불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S&D 추가적인 주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 라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다음 종목 한번 좀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녀공장이라는 종목입니다. 마녀공장 다들 아시겠지만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죠. 마녀공장은 조금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 최근 들어가지고 화장품 관련된 섹터가 상당히 좀 힘이 좋았습니다. 힘이 좋았고 그 안에서도 특히 도드라졌던 종목 중에 하나가 마녀공장이에요. 시장을 매일같이 모니터링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도드라지는 종목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추후 매매를 할 때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녀공장 뭐 화장품 제조 전문 업체이고 미국하고 일본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좀 확대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유통 플랫폼과의 좀 협업이 부각된다라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언제나 화장품 쪽 재료가 생겨났을 때는 언제나 우리가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상한가에 좀 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재밌는 게 이 종목도요, 가만히 보시면은 오늘 거래량 좀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죠. 그러면서 외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금융투자 수급까지 들어와 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가격적으로 저항에 지금 매물대는 없죠. 매물대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매물대는 상당히 깔끔한데 해당 종목 거래량 터지면서 종목의 주가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세력의 움직임까지 우리가 눈에 좀 담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마녀공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시장까지 이 화장품 섹터 지금의 훈풍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지금 현 시점에서 공략해도 나쁠 게 없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녀공장 저는 이 종목은 시간의 거래에서의 흐름도 좀 기대가 됩니다. 내일장이 시작하기 전에 정기장 끝나고 시간의 거래에서 과연 마녀공장 거래량이 붙으면서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좀 명확한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화장품 다시 한번 뛰지 않겠느냐를 우리가 점쳐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녀공장도 마찬가지로 내일 시장 여전히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두고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이제 종합 상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세가 괜찮았는데 일단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종합 상사 기업이죠. 무역업 중심의 뭐 자원 개발하고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엄청나게 주가 상승을 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폴란드 공장 착공했다라는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거죠. 명확히 말하면은 해당 종목 개별적인 호재거리가 있다라고 봐야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 가지고 전기차 시장 공략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있다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거래량 터져 나오면서 기관의 수급이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특히 연기금 수급 붙고 금융투자 수급 붙었죠. 보시면은 거래량 터져 나왔고 기관 수급 나왔는데 그 기관 수급의 세부 계정이 뭐냐? 연기금하고 금융투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안정적인 매매를 도모한다라고 했을 때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매수 주체가 너무나도 깔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충분한 기간 조정을 받은 뒤에 주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역시나 지금의 이 상승 파동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내일까지도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대원전선도 오늘 시장에서 뭐 17%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조정받고 윗골이 좀 세우면서 진정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이죠.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이고 지금 뭐 엔비디아 주가 또 올라가고 있고 애플도 주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만 관련해 가지고는 지속적인 이슈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연속성 있는 재료이냐라는 차원에서는 전력설비 전선 관련된 종목들 계속적으로 연속성 있는 재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뭐 애플 뭐 미국의 이제 M7 종목들 필두해 가지고 반도체가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좀 시세 나오다가 말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만큼 글로벌 증시를 좀 주도하고 있는 게 반도체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반도체 섹터 결과적으로 AI 반도체, 뭐 인공지능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발달하면서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은 부수적으로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게 전력설비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연속성 있는 재료다라고 좀 우리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원전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종목 이제 뭐 구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라는 내용으로 주가가 한 단계 크게 레벨업 한 다음에 다시 좀 잠잠하게 횡보하는 그림 그려줬죠.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다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력설비라는 연속성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래량 터지고 그리고 그 이전에 횡보했던 그림들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대원전선 계속적으로 노려봐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종목마다 가지고 있는 캐릭터 끼라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대원전선이라는 종목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 상당히 최근 시장에서도 뜨거웠던 종목이에요. 갭 상승하고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키워가고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었는데 한마디로 대원전선 상승의 끼가 상당히 많이 있는 종목이다. 내일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지금 그 횡보 구간 지나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높은 수익률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SK 하이닉스도 좀 봐볼게요. SK 하이닉스 지금 뭐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갭 상승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뭐 목표가를 28만원까지 높이겠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6년 내로 지난 6년 내로 최대 매출이 좀 예상된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뭐 52주 역대 최고가 신고가 달성하면서 쭉쭉쭉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욱이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은 뭐 언제나 대형주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주다 보니까 거래량은 언제나 꾸준히 일정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매수의 주체가 외국인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되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56%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지금 나오고 있는 좋은 이슈들, 좋은 재료들과 더불어 가지고 외인의 지분율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SK 하이닉스 역시나 계속적인 성장,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28만원까지는 모르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시장은 너무나도 솔직하다. 반도체 그리고 그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그 외 기타 테마성을 지니는 식료품 그리고 화장품 상사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내일 시장까지도 지금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하고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은요 선순환 구조로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갈 거고요. 테마성을 지니는 종목들 오늘 말씀드린 데서는 화장품 그리고 식료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테마로 또 시장의 단기 자금들이 좀 흘러갈지는 당연히 내일 시장에 좀 상황을 좀 파악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수익 관점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 정말 좋다. 그리고 단기적인 재료로 좀 발빠른 매매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테마주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역시나 내일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또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저녁 미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봐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급락했던 종목들 한번 좀 봐볼게요. 동양철관 동해유전 테마 관련된 종목이죠. 뭐 변동폭을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시장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 뭐 그랬던 종목인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왕거래 프로젝트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또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전도체 때도 그랬고 테마주들 바닥 부분에서 잘 잡으면 좀 다이나믹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뭐 장점도 있지만요. 역시나 이런 모습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얼마나 빼버리는 거예요. 며칠도 안 돼가지고 좀 너무 불확실한 재료에 있는 종목들은 정말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역시나 동해유전 대왕거래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 여지없이 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일로보틱스라는 종목도 오늘 시장에서 크게 빠지고 있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상장 공시가 있었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뭐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거기다가 뭐 바리스타 로봇 만들고 있다 뭐 그런 이슈가 있기는 한데 좀 약하죠. 약한 재료이다 보니까 뭐 크게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못 받는 모습 보이고요. 개인의 수급은 많이 나오고 외인하고 기관은 모두 다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뭐 지금 뭐 마땅한 이슈가 없거든요. 마땅한 이슈가 없는데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담고 외인하고 기관은 좀 강하게 팔았던 모습들. 특히나 이제 뭐 SK가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던 모습이었는데 그 기대감이 좀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나오는 재료는 보이지가 않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장기 이평선 아래까지 지금 주가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좀 하락세에 들어갔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해당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 추후에 대응을 다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한전선이라는 종목,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은 뭐 LS전선의 고전압 해저 케이블 기술을 유출했다라는 혐의가 나왔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시장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대원전선 같은 종목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뻗어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같은 전력기기 그리고 이제 전선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면서 이 종목도 역시나 아침에 시세가 좋았어요. 시세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뭐 개별적인 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의 악재죠. LS전선의 고전압 해저 케이블 기술을 유출했다라는 혐의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은 좀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은 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은 역시나 좋지가 않네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속성이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너무 좀 급하게 이제 손절매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60일 이평선을 기점으로 기가 막히게 지키고 올라가 줬거든요. 내일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역시나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종목이다. 대한전선. 어찌되었건 간에 오늘의 하락 요인은 이 종목의 개별적인 악재 소스로 인해 가지고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HL만도라는 종목도 한번 봐볼게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고요. 이때까지 뭐 상승세가 정말 좋았거든요. 상승세가 계단식으로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상당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네요. 일단 뭐 HL만도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재료,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가 노조 관련된 재료도 있는 것 같고요. 잠깐만요. 노조 관련된 내용도 있고 시간의 거래 움직임도, 연기금 수급은 많이 들어와 주는데 지금 외인하고 기관하고 수량을 많이 던졌거든요. 역시나 근데 최근 단기적인 급등했던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21 이평선까지도 가지 않았어요. 21 이평선까지도 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심리적 저항선 한참 윗부분에서 지금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더욱이나 기관이 쥐고 있는 보유 수량은 정말 많습니다. 여전히 많고, 자동차 산업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가 나쁘냐? 그렇지는 않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신고가 좀 랠리를 이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상황을 좀 연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HL만도도 역시나 오늘의 하락폭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 단순히 좀 우리가 급락했다라고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HL만도를 아예 좀 배제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경동인베스트.
경동인베스트라는 종목입니다. 뭐 급락하는 종목들은 다 특징이 있어요. 결국 개인이 많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죠.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기술적으로 너무 좀 매력적인 모습을 못 보여줘요. 변동폭이 상당히 좀 지저분하게 나와주거든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래량은 터져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역시나 외국인 기관은 좀 계속적으로 수량을 빼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세 역시도 매도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경동인베스트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저는 이 종목은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뭐 리튬 광구 채굴 우선권 뭐 가지고 있다, 가능성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주가가 올라왔는데, 지금 뭐 해당 종목의 기술적인 움직임으로 보나, 그리고 해당 종목을 좀 주로 쥐고 있는 세력의 좀 움직임을 보나 썩 재미없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올라갈 때 있어서 올라가는 그 상승의 끼는 가지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역시나 지금 뭐 신용한도 초과도 걸려 있고, 그렇게 좀 매력적인 그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장에서 소외받는 종목들, 그리고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역시나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는 반도체 전력기기 관련된 쪽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인 자금의 흐름이 내일 시장에서 과연 어느 재료로 몰릴지 그 부분에 포커싱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 상황이 어려워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자 장중 일기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